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가 재혼 후 겪게 된 충격적인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사랑한다며 끈질기게 구애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 결혼 첫날 밤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한적한 카페에 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김소영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35살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9살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아메리카노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소영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꽃집 문을 열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위해 웃으려 노력했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면 그녀 역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구원자처럼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당시에도 소영을 좋아했지만 그때는 그저 친한 후배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홀로 된 후 정우는 꾸준히 그녀 곁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꽃집에 들러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커피를 사다 주고 민수학교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을 민수에게도 다정하게 대했고 아이는 금세 정훈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정훈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하며 무엇보다 소영 모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년간의 꾸준한 구애 끝에 정훈은 소영에게 청혼했습니다. 반지까지 준비해놓고 진심을 다해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쳐가던 소영에게 정훈은 마치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수도 새 아빠가 생기는 것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결혼 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닌 지옥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지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정우는 완벽한 신랑의 모습을 보였고 소영 역시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이들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정훈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민수는 친정 어머니가 돌봐주기로 했고 이렇게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한 첫날 저녁, 소영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훈이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섬뜩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 소영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훈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기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소영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내 여자가 됐구나. 정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따뜻하고 다정했던 목소리가 차갑고 비릿한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가벗고 내 앞에 서 있으니까 웃겨서. 그렇게 내 여자가 될 거면서 뭘 그렇게 비싸게 굴었던 거야? 정훈의 말에 소영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알던 정훈이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보여준 그 모든 다정함과 따뜻함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려 할 때 정훈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얼마나 도도하게 굴었는데 말이야. 그날 밤 소영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정훈은 밤새 그녀를 괴롭혔고 신혼 첫날 밤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사과했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충격이 남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정훈은 소영의 모든 일정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왜 늦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 고객이라도 있으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는 일도 잦았습니다. 민수마저 새아빠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소영의 일상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정훈의 감시와 의심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꽃집에서 일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자 고객과 대화라도 하면 그날 저녁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장미꽃다발을 주문받은 일로 큰 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정훈은 소영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GPS 추적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려고 했고 소영이 거부하자 화를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뭘 숨기냐며 우겼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닌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소영은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정훈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재혼 여자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아들이 너 같은 여자를 받아줬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애 딸린 여자를 받아준 것만도 고맙게 여기라는 식이었습니다. 소영은 민수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훈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보다 더 험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야, 너 오늘 남자한테 웃었지? 꽃집에서 남자 손님한테 웃으면서 장미 포장해줬잖아. 소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훈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쳤니? 그냥 손님이었어. 하지만 정훈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영의 팔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아서 소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시는 남자들한테 웃지 마. 알겠어? 그날 밤 소영은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집착이고 폭력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민수가 점점 무서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새아빠가 무섭다며 소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훈이 아이에게도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훈의 이상한 행동들, 감시와 통제, 그리고 폭언까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즉시 소영을 친정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소영은 정훈이 없는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짐을 쌌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챙겨서 민수와 함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간다는 말에 기뻐했지만 소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소영을 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팔에는 정훈이 잡은 멍자국이 선명했고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평소 밝았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이기만 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 결혼한 것 같아. 소영이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며 달랬습니다. 민수도 할머니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새아빠 무서워요. 민수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무서워할 정도라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어디 갔어? 당장 집에 와. 나 없이 어떻게 살려고. 바로 돌아와. 애 데리고 도망가면 가만 안 둬. 문자 내용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소영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협박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정훈이 나타났습니다. 큰 소리로 소영을 부르며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서 정훈과 대화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훈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본 소영은 완전히 각성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훈이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영은 민수와 함께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정훈은 집안을 뒤져가며 그들을 찾았습니다. 소영아, 어디 있어? 집에 가자. 정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품에서 떨었고 소영 역시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정훈이 들어왔을 때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싫어. 나 안 갈래. 소영이 단호하게 거부하자 정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남편이야. 하지만 소영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면 뭐든 해도 되는 거야. 감시하고 때리고. 소영이 팔에 멍자국을 보이자 정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정훈을 말렸지만 그는 어머니에게까지 고함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내 아내예요. 그 순간 소영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정훈의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의 진면목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 그리고 나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이혼하자. 소영의 말에 정훈이 경악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쳤구나.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소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아. 너 같은 남자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았어. 정훈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민수는 내가 키울게. 법적으로 내가 아빠니까. 입양 신고했잖아. 정훈의 말에 소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민수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소영은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더 강한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절대로 민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은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양부의 폭력과 학대가 증명되면 양육권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소영은 증거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훈의 협박 문자들과 팔의 멍자국 사진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정폭력 신고와 이혼 조정 신청을 권했습니다. 소영은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두려웠지만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훈에게 법원 조정 통지서가 날아가자 그는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친정으로 찾아왔지만 이미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경고에 정훈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조정일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고 정훈도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조정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훈은 이혼은 받아들이겠지만 민수는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아버지이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협박 문자, 폭력 사진, 그리고 민수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정훈의 부적절함을 증명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수와 개별 면담을 했을 때 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와 살고 싶어? 엄마요. 새아빠는 무서워요. 민수의 말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육권을 친모인 소영에게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훈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은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영은 민수의 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고 정훈은 접근 금지 명령으로 더 이상 그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소영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것입니다. 엄마, 이제 안전한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응, 이제 안전해.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소영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영은 새로운 삶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정훈과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민수와 단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비용은 빠듯했지만 자유의 값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꽃집도 다시 정상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의 감시와 통제 때문에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자 매출도 서서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소영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단골 고객이 말했습니다. 소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놀랍도록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친구들과 어울렸고 집에 오면 엄마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고 밤에 악몽을 꾸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정말 우리 민수 최고야.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훈으로부터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의 효력이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들은 소식으로는 정훈이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정폭력 전과 때문에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과 민수의 새로운 삶은 안정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꽃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처럼 유명해졌고 민수는 반에서 모범생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자가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소영은 민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새아빠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민수의 말에 소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엄마가 웃는 게 제일 좋아. 아이의 순수한 말에 소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훈과의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얼마나 웃지 못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민수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던 소영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끔찍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감시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영아, 소개팅 어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소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지금이 가장 행복해. 정말로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자립적이고 당당한 자신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공원에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자. 응, 가자. 모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보금자리로 말입니다. 소영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길가에 핀 들꽃을 보며 소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민수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고 말입니다. 마무리 CTA.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영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진정한 사랑과 집착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